안녕하세요. 볼리TV 조효정입니다.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리그가 재개됐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도 리그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홈으로 스트라스부르를 불러들여서 프랑스 리그1 9라운드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킬리안 은바페, 카를로스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PSG는 3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복귀전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달 20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교체 출전을 하고 나서 바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를 했었죠.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중국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후에 10월 A매치 기간에는 한국으로 이동해서 A매치 2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 기간에 A매치 데뷔골을 포함해서 2경기 3골을 기록했는데요. 이 좋은 기운, 금메달과 A매치 데뷔골, 이 좋은 기운을 이끌고 프랑스로 복귀를 해서 곧장 선발 출전을 하면서 다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선 건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 건 한 달 만이었고요. 그리고 이날 선발 명단에 포함되면서 선발 명단에 포함돼서 출전하는 건 2달 만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파리 생제르맹은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각급 대표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인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일부 로테이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메이션이 좀 독특한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포메이션은 3-3-3-1 혹은 3-3-4로도 볼 수 있는 공격진에 4명을 배치하는 꽤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윙어 역할을 맡았습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왼쪽 윙어 역할이었고요. 킬리안 은바페가 최전방 공격수인 곤살로 하모스와 호흡을 맞춰서 중앙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이끄는 형태였습니다. 앞서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엘리케 감독이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윙어나 가짜 9번 역할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근데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을 자세히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아직 어떻게 해야 장점을 이끌어내는지는 좀 익숙치 않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윙어로도 소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강인 선수가 이날 오른쪽 윙어, 보통은 이제 우스망 덴벨레가 맡는 역할이죠. 그 포지션에 배치가 됐는데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오른쪽 윙어 역할이고 중앙에 공격수가 2명이 또 있기 때문에 양쪽 윙어들이 넓게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고립이 되는, 소외가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방향 전환 패스가 좀 많이 나와준다면 이강인 선수도 공을 받아서 공격을 이끌어갈 수 있고 전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장면이 또 많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바페가 조금 왼쪽으로 이동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티냐, 바르콜라 이런 왼쪽에 있는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PSG의 공격은 전반적으로 왼쪽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주요 역할을 맡기는 어려웠다, 시스템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려우면서 좀 패스를 그냥 연결하는 역할, 패스를 받다가 다시 뒤로 내준다던가 이런 장면이 많았고, 이강인 선수가 특유의 장점이 이제 드리블이나 패스, 공격적인 패스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경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개인 능력, 지금 한 달 동안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아시안게임과 A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 능력으로 좀 번뜩이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전반 31분에는 특히 이제 득점 과정에 관여를 했습니다. 기점 역할을 해낸 건데요. 경기장 오른쪽에서 공을 잡고 기회를 엿보다가 전방으로 침투하는 은바페를 발견하고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은바페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왼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런 장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은바페가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많이 왔으면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빛을 발하고 PSG 공격이 좀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 장면이 좀 가장 그걸 잘 보여준 근거가 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은바페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으로 침투를 했고 이제 끝까지 공이 라인으로 벗어나기 전에 이제 문전으로 공을 다시 연결을 하면서 카를로스 솔레르 선수가 이 공을 골대 안으로 차넣어 득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 이외에도 이강인 선수 유려한 턴 동작, 특유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때 보여준 턴 동작이 있잖아요. 전반, 중반, 후반에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돌파를 시도하다 잠깐 넘어졌는데 곧장 다시 일어나서 공을 따냈고 이때 마르세유 턴을 시도하는
결과적으로 다 마지막 돌아서는 장면에서 상대 수비가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공을 빼앗기긴 했지만 좀 부드러운 통 동작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턴 동작으로 돌파를 시도하다가 반칙을 이끌어내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전반 중반 이후에는 이제 미드필더 솔레르 선수가 아예 그냥 오른쪽 윙백으로, 오른쪽 수비수 이동으로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3-4 이런 형태에서 다시 4-2-4 공격수 4명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그냥 포백으로 다시 전환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었고요. 이강인 선수는 이때도 여전히 오른쪽 윙어 역할을 맡았었고, 그리고 후반 20분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공격진의 변화를 줬습니다. 하무스 선수와 이제 왼쪽 윙어로 나섰던 바르콜라, 이 두 선수를 뺐는데, 그리고 들어간 선수가 랑달 콜로무아니 그리고 우스망 덴벨레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날 경기 출전하지 못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게 징계가 유예된 거라서 이날 경기는 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로무아니가 덴벨레가 이제 동시에 투입이 되면서, 덴벨레가 원래 포지션이 오른쪽 윙어잖아요. 그래서 덴벨레가 오른쪽 윙어를 맡고 콜로무아니는 하무스의 자리였던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덴벨레가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잔여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활용법이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주 포지션을 중앙 미드필더,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라고 본다고 어쨌든 말을 했다는 점. 지금 윙어로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윙어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PSG 시스템에서 이강인 선수 좀 전술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활용하는 데는 미드필더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엔리케 감독이 그렇게 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주요 기록입니다. 출전 시간 9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슈팅 1개, 이게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변칙 프리킥 상황에서 중거리 슛을 한 차례 시도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수비에 막힌 장면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드리블 성공 한 차례 성공을 했고, 키패스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1%로 높았는데, 이 공격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뭐 좀 뒤로 연결하는 패스들도 이번에 좀 있었고, 마땅히 앞으로 내줄 공간이 없어서 이런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높은 성공률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기록은 리커버리, 공을 다시 되찾아온 게 7차례입니다. 이게 윙어가 리커버리가 7회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경우의 수인데, 그 정도로 좀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다? 뭐 수비적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역할 제한이 있었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팀이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어쨌든 AI 평점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7.3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현지 매체 평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경기 직후에 제가 찾을 수 있는 곳 이제 두 군데만 먼저 찾아봤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평점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90min 프랑스 버전의 홈페이지에 나온 평점인데요. 지금 이 나온 평점 중에 이강인 선수 6점, 뭐 그냥 그럭저럭 무난하다라는 평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3-0이라는 스코어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스코어긴, 전체적으로 다른 선수들도 다 높지 않은 스코어긴 한데, 이강인 선수는 여기서 6점을 받았습니다. 은바페 페널티킥 선제골을 넣었고, 솔레르의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솔레르의 골을 어시스트해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은바페가 7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뭐 돈나룸마, 다닐로, 하무스 이렇게인데요. 돈나룸마나 마르키뉴스 같은 경우에는, 다닐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나 공격수들이 사실 크게 역할을 할 게 많이 없어서 평점이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푼메르카토 평점입니다.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5점, 팀 내 최저점이죠. 이 매체가 본 거에 따르면 하무스 선수 그리고 마르키뉴스 선수와 함께 5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좀 활용법상 문제의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두 매체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0min 평가입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6점을 줬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팀에 복귀한 이강인을 선발로 낙점했다. 이강인은 공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PSG의 두 번째 골 상황이 시작될 때 은바페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 절묘한 스루패스 장면을 언급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면에서 흥미로운 모습이라는 거는 뭐 가끔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점, 이런 점들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다만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든 모습을 보였다. 이번 경기를 거쳐 더 힘을 얻을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갈수록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른 거고, 한 달 동안 이제 대표팀 생활을 계속 했으니까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향후에는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였습니다.
킬리안 은바페 선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바페 선수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작부터 적절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라커룸에 들어갔다 온 뒤 후반을 이야기했죠. 그때는 이제 후반전에 몇 차례 좋지 않은 선택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위협적이었고 팀에 가치 있는 선수였다. 한 골을 넣었고 카르로스 솔레르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어쨌든 1골 1도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 장면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풋메르카토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최저점을 5점을 준 매체죠. 아시안게임 우승 후 PSG로 돌아온 이강인은 9월 19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9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돌아왔다. 위치상 드리블을 자주 하지 못했고 수비적인 역할에 국한되기도 했다. 이게 이제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 선수 활용법에 대한 거를 지적한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리블을 자주 하지 못했고 이강인 선수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드리블이 손꼽혔으니까. 수비적인 역할, 아까 살펴봤던 리커버리 7회 이 지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아는 선수다. 특히 골로 이어진 은바페를 향한 패스가 그랬다. 어쨌든 은바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강인 선수와 호흡을 맞추는 장면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킬리안 은바페 선수의 평점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팀 내 최고 평점이었는데 풋메르카토 평점 중에서도 팀 내 최고는 아니었네요. 솔레르 선수가 7.5점이었고 은바페 선수는 7점이었는데 은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대표팀에서 2경기 3골을 넣으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던 은바페는 플레이메이커의 그걸 되찾았다. 대표팀에서 2경기 3골을 넣은 건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점을 이강인 선수가 언급은 안 해줬네요. 어쨌든 은바페 선수도 3골 1도움을 기록을 했었죠. 프랑스 대표팀에서. 계속 공을 갖고 플레이를 했고 10분 만에 페널티킥 득점을 터뜨렸다. 다른 공격수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매체들의 평점이 갈수록 나올 텐데 이강인 선수 이 경기 자체의 의의는 무사히 복귀전을 치렀다. 대표팀에 갔다 와서 오랜만에 선발로 복귀전을 치렀고 여기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흡을 맞춰나가면 활약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PSG는 다음 경기는 26일 오전 4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홈 밀란 AC 밀란과의 경기입니다. PSG가 이제 죽음의 조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2차전에서 뉴캐슬을 1대4 완패를 당해서 좀 삐끗한 상황이죠. 그래서 홈에서 열리는 밀란전에서 꼭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까지 염두에 두고 아마 이번 스트라스부르전 로테이션을 돌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기를 마친 뒤에 다음 주말에는 브레스트와 원정 경기,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브레스트와는 시즌 초반 4승 3무 1패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밀란전, 브레스트와전을 이제 이어나가면서 본격적인 PSG 생활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